안녕하세요. IBM의 김영호 전무입니다. 부장 아니고 전무입니다. 예. 오늘 여기 세종대학교 와보니까는 참 좋더라고요. 보통 이런 세션 하면 이제 호텔이나 뭐 사무실에서 하다가 젊음의 공간에서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다 참 영광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후 이 시간 되면 굉장히 지겹고 힘드실 텐데 모쪼록 재밌게 좀 해보려고 노력할 거고요. 발표에 앞서서 잠깐 이제 IBM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BM 하면은 요새 뭐 신문 기사에 뭐 가라앉는 뭐 공룡이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일하고 있는 IBM 인터랙티브 익스피리언스라는 곳은요, 일종의 디지털 에이전시입니다. 그래서 애드버타이징 에이지라고 하는 이제 잡지에서 매출 기준으로 해서 가장 큰 디지털 에이전시이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일단 뭐 국내에도 많은 에이전시가 있지만 이제 이런 이제 에이전시보다는 이제 훨씬 더 크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컨설턴트들보다는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컨설팅과 이런 에이전시를 접목한 사업을 하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마침 이제 주제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여가지고 저희 사업 내용이랑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IBM에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 그다음에 IBM에서 추구하는 바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퇴근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 차는 입고를 하고 이제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다가 이제 왔는데 부상 투혼입니다. 그래서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름은 이제 디지털 서바이벌 가이드고요. 디지털 에이지 서바이벌 가이드고 디지털 시대에 저희가 고객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러한 디지털 시대에서의 고객 경험을 어떻게 해야지만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고객 경험을 구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정한 이제 이 경쟁에서의 승리가 될 수 있는지를 IBM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정글의 법칙에 김병만이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생활을 영위하고 문화를 즐기는 방식과 현대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특히 스마트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정말 시대 자체가 디지털로 다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특히 이러한 이제 변화의 가속도는 그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의 중심 세력이 되면 더더욱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뭐 저희 회사에 이런 젊은 사람들 많이 있지만 요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애사심을 바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충성심을 바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젊은 사람들 각자의 그 장점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시대, 그다음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잘 결합해서 실제 이 경쟁에서 서바이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오늘 주제가 이제 고객 경험인데, 사실 고객들이 기대하는 바와 실제로 고객들이 경험하는 바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IBM에서 매년 저희가 이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객 그 소비 행동을 조사를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고객들의 이런 개인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본인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근데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그 고객 정보 사고 나면 굉장히 골치 아프니까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추구한다기보다 가급적 사고 안 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들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객이 기대하는 바랑 실제로 기업들이 고객한테 제공해주는 경험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예전에 이제 인터넷 붐이 한창 불 때 뭐 코닥이라든지 블록버스터라든지 이런 이제 과거의 공룡들처럼 이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제 과거의 공룡이 되지 않고, 또 우리의 점심을 남한테 뺏기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 사냥이나 이 이제 초식 동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뭐 결론은 사실 고객 경험이죠. 고객 경험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고객 경험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그 다음에 지속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이전 세션을 잠깐 보다 보니까 주로 솔루션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솔루션 중심의 구축 이전에 과연 우리의 기업의 어떤 문화, 프로세스, 체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잠깐 이제 눈을 감고 한번 꽃병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눈을 뜨시고요. 아직도 감고 계신 분이 있는데 자, 눈을 뜨시고요. 꽃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꽃을 이 아름다움과 싱그러움과 이 향기로움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분명히 좀 전에 머릿속에 그렸던 꽃병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그림들을 머릿속에서 한번 그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과거의 제품, 그 다음에 어떤 태스크 중심에서 그 다음에 경험 중심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 경험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실제로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피처들, 사양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거 생각하기 이전에 고객들이 과연 무엇을 기대하는지, 일단 무엇을 영위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제 생각하자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커피 머신, 이거는 사실 고객 경험이 이제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커피 머신이라는 이제 기계고 제품인 거죠.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고객 경험이란 이 커피를 통해서 우리가 고객한테 감성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 경험들이 바로 고객 경험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고객 경험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구축할지, 제가 뭐 많은 어떤 이제 서바이벌 가이드가 있겠지만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이제 봐서 오늘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가 이제 커스터머 저니 맵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커스터머 플랫폼,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디자인 띵킹.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스터머 저니 맵이라 하면 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일단 집을 짓기 전에 뭐 설계를 뭐 하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커스터머 저니 맵은 집의 설계 이전에 도시계획의 청사진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소비자로서 어떤 기업의 브랜드와 어떤 채널과 경험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미디어와 채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놓고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그 위에 건물을 짓고 뭐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내가 웹사이트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웹사이트부터 설계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고객 경험을 위한 커스터머 저니 맵,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이제 그 빅피처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는데, IBM이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몇 가지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갖고 이런 커스터머 저니 맵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웹사이트 지금 저희 컨설팅하고 이제 구축 준비하면서 저게 작업했던 내용인데요. 이런 저니맵을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를 이제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퍼소나를 이제 정의를 해서 가상의 소비자를 놓고 그 고객이 생각하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감정이입을 통해서 이제 그 고객들이 경험하는 바들을 이제 큰 어떤 청사진을 이제 만드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현대차의 경우는 이제 정현대라고 하는 이제 이 30대 남자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WRC의 어떤 경기에서 소나타가 2등을 한 걸 접하고 실제 이 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뭐 현대차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뭔가 인지 컴퓨팅 머신러닝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을 안내를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 고객이 이 소나타라는 제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구매를 위한 여러 가지 뭐 논리적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저희가 이 그림을 도식화한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러한 이 소나타 어떤 이제 차에 대한 구매라는 것이 뭐 소나타라는 이제 브랜드 사이트나 이제 마이크로 사이트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소셜과의 연동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차들을 내가 3D 컴퓨터를 통해서 구성을 하고 그와 유사한 차를 인근에 있는 이 딜러샵에서 직접 시연을 해본 그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서 내가 PC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사항들을 시미스하게 또 이어가지고 뭔가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요새 아마 디지털 하는 거와 함께 아마도 디지털 마케팅에 많은 분들이 또 숙제를 받으시는 게 IoT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IoT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통적인 채널 내에서의 채널 관점에서의 어떤 뭐 구성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IoT도 분명히 고객이 하나의 경험하는 요소라고 본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처럼 이런 이제 사용자 앱에서 나오는 여러 커넥티드 카의 정보들 연동함으로써 실제로 고객이 이 차 내에서의 경험 자체도 우리가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 판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필요하면 이제 웹사이트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또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모바일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또 이런 것들이 뭐 커넥티드 카의 이런 IoT와 어떻게 연동해야 될지 이런 일련의 고객이 실제로 제품을 인지하고 실제로 구매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의 청사진으로 마련해 놓는 것들이 이제 커스터머 전임앱의 하나의 목표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예는 이제 저희가 이제 롯데그룹의 이제 멤버십 이제 롯데 멤버스랑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일인데 보통 이제 분석 모델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이제 분석 모델 고도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 인사이드 관점에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그다음에 우리가 뭐 고객을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 기본적으로 분석 이전에 과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또 고객의 경험으로부터 사실 이 분석의 이야기를 시작하자라고 해서 그려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30대 여자 이제 수지라는 여자가 요새 이제 젊은 여자분들이 캠핑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대 여성의 수지가 캠핑에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그늘막을 이제 구매하는 섭니다. 그늘막을 이제 구매하는 어떤 경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롯데 이제 굉장히 많은 회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롯데 백화점이라든지 뭐 롯데 뭐 그 세븐일레븐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여행사라든지 실제 이 30대 여성이 소비 활동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각각의 서비스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는지를 먼저 디파인하고 그러한 고객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고객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뭔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할 것인지를 정의한 부분이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고객이 처음에 이제 신규 고객이 됐을 때는 우리가 360도 뷰라고 보이는 이제 파란색, 노란색의 내용들이 사실 이제 거의 블랭크 상태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고객이 뭔가 경험의 과정을 이제 넓혀가고 그 다음에 그 깊게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 정보들이 꽉 차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을 이해하는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단편적으로 하나의 정보에서 여러 가지 고객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어떤 비헤이비어를 예측하는 이러한 모델들로 발전시켜 갈 수 있다는 것들이 사실은 이 단순히 내가 모델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고객의 경험에 전체 사이클을 놓고 내가 필요한 마케팅 역량,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고객 데이터 역량을 정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일회성의 분석 모델 구축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롱텀하게 지속적으로 이제 그 동작할 수 있는 분석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의 그 글로벌 그 이커머스 사이트를 몇 년 전에 이제 구축을 하면서 디벨롭을 했던 건데요.
뭐 이거는 이제 글로벌 사이트다 보니까는 이제 영국의 젊은 여성을 놓고 이제 시나리오를 만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이 이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인지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제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배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를 활용하는 제품을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전이맵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이 삼성에서 고객한테 경험시키고자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경험시키고자 하는 요소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뭐 온타임 딜리버리를 위해서는 뭔가 배송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필요할 거고, 아니면 고객이 재방문을 했을 때 선제적으로 뭔가 추천하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이해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 삼성과 그 다음에 다른 경쟁사들, 예를 들면 애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존이라든지 심지어 지금과 미래의 삼성의 역량들을 저희가 역량 요소들을 놓고 비교를 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이맵이 현대차에서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채널들을 다 하나로 놓고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뭔가 정의하는 그런 뷰도 있었고요. 그 다음 굉장히 인터널한 그런 작업이지만 그것도 고객으로부터 해서 뭔가 필요한 역량들을 디벨롭하자는 것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전이맵 케이스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필요한 역량들을 뭔가 벤치마킹의 툴로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웹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아니면 뭐 옴니 채널이 됐든 고객 경험을 구축하기 바로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고객 경험이 무엇인지를 하나의 이제 큰 청사진을 그려놓는 것이 이제 고객 이 커스터머 전이맵의 중요성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커스터머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전에 이제 그 CRM 한 10년, 10여 년 전에 이제 CRM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CRM을 다시 개편하려고 하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이유가 예전에 이제 CRM 시스템들은 주로 이제 전통적인 이 트랜잭션을 중심으로 이 CRM 시스템을 구축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고객들의 정보는 그런 트랜잭션 중심의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사실은 이제 디지털 채널을 통해 나오죠. 그래서 고객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의 CRM 시스템은 정말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그 시스템들은 전통적인 이제 그 흔히들 말하는 이제 쌍팔년도의 시스템에 머물러 있었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CRM 시스템을 개편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CRM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이제 고객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 정보계와 뭐 계정계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뭐 예전에 그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스토어라고 두 개를 연결해 주는 뭐 마스터 데이터를 만드시고 하는데 전혀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이제 계정계와 정보계를 나누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 그냥 고객 정보는 하나인 거고 그 하나로서 모든 채널과 모든 트랜잭션과 모든 서비스를 대응해야 되는 거지, 과거처럼 정보계 따로 그 다음에 뭐 계정계 따로 뭐 그걸 하기 위한 뭐 중간 레이어 이런 관점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고객 플랫폼이라고 놓고 접근해야 될 거고요. 그런 이제 고객 플랫폼이 말씀드렸던 커스터머 전이맵의 각각의 단계들을 지원을 해야 되고, 그게 고객이 실제로 서비스를 인지하고 뭔가 비교를 하고 구매 결정을 하고 구매하고 경험을 하고 진정한 우량 고객으로서 이제 커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내가 항상 필요할 때마다 물리적으로 시스템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커스터머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제 마케팅 시스템 따로, 그 다음에 뭐 이런 추천 시스템 따로, 그 다음에 로열티 시스템 따로, 뭐 서비스 시스템 다 따로, 지금도 우리나라의 많은 정말 선진 기업들이 아직도 이런 형태의 시스템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이런 이제 이 로열티라든지 이쪽 서비스 쪽 가면은 진짜 뭐 마케팅과 물론 이제 시스템적으로 인터페이스하고 하는 거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심리스하게 고객을 지원하고 뭔가 관리하는 형태의 통합된 시스템들은 아직까지는 갖춰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 뭐 요새는 이제 옴니 채널 하지만 얼마 전까지 뭐 크로스 채널이니 멀티 채널이니 해가지고 뭐 은행, 뭐 유통점 모든 채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지만
여전히 은행 같은 데는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어떤 뭐 펀드 상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브라우징을 하고 서치를 한들 그게 지점에서 그 내용들 이해해서 저한테 추천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요새 뭐 디지털 얘기하고 뭐 인터넷 얘기하지만 말과 현실은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커스터머 저니 맵이라는 것들로 청사진을 그리는 거와 함께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IBM을 비롯한 그 다음에 어도비를 비롯한 많은 이 IT 회사들이 이 커스터머 플랫폼을 위한 이제 인수합병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수합병의 내용들은 크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걸 전체 커버하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어떤 이 회사들의 행동들을 보면 주로 이제 커머스라든지 이 웹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이제 가고 있고요. IBM도 뭐 코어 매트릭스라든지 유니카라든지 뭐 엑스티파이라든지 뭐 실버팝이라는 굉장히 좋은 회사의 솔루션들을 인수를 했고, 그다음 오늘 이제 이 행사의 주관사인 이 어도비도 옴니초, 지금은 이제 어도비 어널리틱이죠. 그래서 뭐 네올레인 같은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이 커스터머 플랫폼의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까 이제 뭐 오라클도 있었고 SAP도 있었고 많은 회사가 있었는데 어도비가 사실 이제 다른 회사들보다 이런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이 제품에 대한 이제 포트폴리오나 그 다음에 전략들을 잘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이 현업 사용자가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도비의 솔루션을 이제 쓰게 되면 뭐 굉장히 이제 뭐 모듈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커스터머 전이 또는 이제 퍼널에 따라서 뭐 캠페인, 그 다음에 이제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매니저, 그 다음에 뭐 타겟, 그 다음에 뭐 옴니처 어널리티, 뭐 소셜, 뭐 이런 솔루션들이 있긴 한데 그 각각의 솔루션들이 사실 굉장히 심리스하게 이제 사용되죠. 이게 뭐 어떤 솔루션이라고 사용자들은 이제 잘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런 솔루션들을 정말 이제 심리스한 커스터머 플랫폼으로 구축하려고 한다고 이해하고 있고요. IBM에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아도비랑 이제 글로벌하게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협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IBM이 이런 서비스 파트너로서의 협업 작업과 함께 이 아도비의 이런 커스터머 이 퍼널에서의 이제 빈 공간이 실제로 고객의 이런 구매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구매하는 부분은 이제 IBM 커머스 솔루션이랑 연동을 함으로써 진정하게 이런 이제 어웨어니스 단계에서부터 실제 로열티 단계까지 풀 사이클로 전부 심리스한 이 커스터머 플랫폼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IBM과 이제 어도비의 파트너십이 저는 이제 그 어떤 파트너십보다 굉장히 막강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게 파트너십이 글로벌리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한국의 고객들도 있겠지만 글로벌의 다양한 이제 고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스케일의 이제 파트너십이고요. 그다음 이제 어도비의 어떤 핵심 역량이 주로 이제 컨텐트, 뭐 솔루션의 코어도 이제 AM이긴 하지만 이제 컨텐트를 중심으로 돼 있다라면 거기에 이제 IBM의 커머스라든지 왓슨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 인지 컴퓨터, 그 다음에 어널리틱스 이런 것들이 접목됨으로써 진정한 커스터머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제 연합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요새 이제 머신러닝 하는데 실제로 플랫폼 자체가 스스로 어댑티브하게 적응하고 그 다음에 학습해서 고객한테 진정한 개인화된 그 다음에 심리스한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세 번째 이 서바이벌 가이드는 이제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디자인 띵킹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9월호 특집 기사가 이제 디자인 띵킹에 대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회사들, IBM만이 아니라 뭐 저희 경쟁사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에이전시들이 디자인 띵킹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디자인 띵킹이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된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 자체 갖고 경쟁하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의 동력을 찾는 데 있어서 과거처럼 이제 탑다운에 내려가는 이제 그런 성장의 동력을 찾는 것보다 스스로 뭔가 성장, 요새 뭐 자가학습, 자기주도 학습 얘기하듯이 자기주도의 어떤 성장의 문화를 만드는 측면에서 이제 디자인 띵킹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IBM의 디자인 띵킹도 뭐 아이디어가 뭐 만들었다는 디자인 띵킹의 그 방법론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고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들을 이제 모색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프로토타이핑해서 뭔가 끊임없이 평가함으로써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고도화하는 이런 이제 방법론이 크게 다르진 않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 띵킹이라는 게 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디자이너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방법론과 어떤 기법들을 이제 경영의 문제 해결하도록 접목시키는 방법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고객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엠퍼시 맵을 사용한다든지, 아까 전이 맵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나리오 맵을 만든다든지 스토리 맵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이제 정말 딱딱한 경영의 문제들을 정말 소프트한 방식의 디자이너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방식들을 이제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비주얼한 부분에 이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게 디자인 띵킹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 단순히 이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그 제품이든 서비스 같은 그거에 진짜 작동하는 그 자체가 이제 디자인의 대상이라고 이제 봐야 될 거고요. 근데 IBM 같이 메인프레임 하면 굉장히 딱딱한 이미지, 그래서 IBM 블루라고 하잖아요. 항상 블루 셔츠에 그런 회사가 과연 디자인을 얘기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IBM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왓슨 주니어가 사실 1956년도에 전사적으로 디자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지금 밑에 보시는 이 엘리엇 노이스를 헤드를 시켜 가지고 이 회사 자체를 디자인 중심으로 추진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뭔가 이제 실용적이고 뭐 시민적인 것도 보여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잘 서비스하는 거, 사람으로 하여금 좋게 경험하게. 이게 이제 1950년대 이미 회사의 창업자와 이제 CEO가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랜드라는 분은 IBM의 이제 로고를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디자인 백그라운드에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뭐 ABC 방송의 그 로고와 함께, 그 다음에 넥스트 컴퓨터 알죠? 예전에 그 스티브 잡스가 잠깐 쫓겨났다가 했었던 그 넥스트의 로고도 만드셨던 분인데, 뭐 재밌는 일화가 이 넥스트 로고를 보고 스티브 잡스가 이 폴 랜드한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안 와도 되겠습니까?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명망 있는 분인데, IBM 분들입니다. 그래서 IBM 분들이고요. 이 임스 부부는 아마 또 디자인 뭐 공부하신 분들 잘 아실 텐데, IBM이 이제 회사 내에서 이런 디자인 부분들을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 밖에서의 디자이너들을 위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 보시면 그 파워 오브 텐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10의 거듭 제곱이 되면서 세상이 이제 점점 크게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적게, 이제 그 동영상을 이제 이분들이 만든 그 후원한 회사가 이제 IBM이고요. 그래서 IBM이 디자인을 모르지 않다. IBM이 디자인을 굉장히 잘 해왔고 오래 해왔다. 물론 잠깐 이제 중간에 약간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아까 했던 엘리엇 노이스가 1961년도에 만든 타이프라이터예요. 그래서 감히 그 시대에 저희가 아이패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그 타이프라이터를
이제 아날로그 최초의 아날로그 워드 프로세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골프공처럼 생긴 게 갈아 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다 다른 폰트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탈릭체로 하고 싶다. 그럼 이거 이탈릭체 폰 이걸 넣으면 실제 이탈릭체로 타이프라이팅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혁신적인 이제 제품이었고요. 또 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IBM의 제품과 서비스의 이런 디자인 부분이 녹아 있긴 한데 사실 잘 부각이 안 돼서 요새 다시 이제 IBM이 이제 디자인을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IBM 디자인 띵킹,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은 일반적인 디자인 띵킹이라고 한다면 이제 IBM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본적인 디자인 띵킹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IBM이 세 가지의 핵심 이제 프랙티스를 추가를 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힐스와 그 다음에 스폰서 유저와 그 다음에 플레이백스 세 가지를 이제 접목을 시켜서 실제 힐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고객 경험을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고객 경험을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정말로 이 정량적으로 명확히 해서 실제 이런 이 디자인 띵킹의 어떤 접근 방법들이 자칫하면은 아웃풋이 없이 그냥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이드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백스는 이제 요새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발전에 따라서 뭔가 프로토타이핑을 한다든지 CF를 만드는 게 굉장히 큰 노력이 들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실제로 우리가 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요건 정의를 잘 했다 하더라도 막상 눈에 보이는 시스템들이 나오는 순간 그때 새로운 요건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과거에 얘기했던 요건들이 이제 모습들이 또 바뀌어 가면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하나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실제로 고객이 기대하는 바들을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플레이백스라고요. 그래서 플레이백스 제로를 빨리 만들어서 그걸 2주가 됐든 4주가 됐든 플레이백스 1, 2, 3, 4, 5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또 핵심 요소일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이제 고객, 사용자, 스폰서 유저를 참여를 시켜가지고 IBM의 어떤 디자인 띵킹 방법을 통해서 만드는 시스템이 됐든 제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그런 것들이 목표하는 아웃풋을 그다음 목표하는 기간 내에 뭐 딜리버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아이디어를 비롯해서 저희 경쟁사들 많은 회사들의 디자인 띵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디어가 언더스탠드에서부터 요 기본적 방법론을 같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IBM이 뭔가 텐저블한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이런 스폰서 유저 힐스 플레이백스라고 하는 이제 이 프랙티스랑 그 다음에 또 이 개발과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데밥스라는 것들을 접목해서 디자인 띵킹을 저희가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IBM이 디자인 캠프라는 거를 저희가 내부 직원들, 임원들, 직원들, 심지어는 이제 고객들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내용들 진행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저희가 뭐 임원들, 그다음에 직원들 전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시다고 하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이제 고객들과도 이런 이제 디자인 캠프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세 가지였죠. 이 디지털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 일단 커스터머 전이 맵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바로 집을 짓기 전에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놓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커스터머 플랫폼. 더 이상 이제 계정계 무슨 정보계 자꾸 영역별로 시스템을 나누지 말고 하나의 플랫폼 관점에서 고객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방법론 측면에서 디자인 띵킹을 이야기를 드려서 이제 너무 이제 이성적인 이런 접근이 아니라 이제 이 감성적인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객한테 딜리버리 하고자 하는 그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방법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 이제 훌륭한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좋은 환경이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디자인 띵킹과 같은 좋은 프랙티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여기 마이크 안 나오나요? 소리 잘 안 들리시죠? 일단 자막이라도 좀 보시죠. 이 동영상 이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학생들한테 10초 내에 시계를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10분을 한번 줘보자. 감흥이 좀 오시나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컬처입니다. 문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고, 아무리 좋은 방법론과 프랙티스가 있더라도 결국에 그 문화 자체가 그런 이 감성과 그 다음에 창의성을 뭔가 이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아무리 좋은 사람들 뽑아놓은들 아마 1년 있으면 다른 데로 전직할 거고, 아니면 아무리 좋은 건물 지어놓는다 한들 그 내에서 그냥 사람들 졸기만 할 거고. 그래서 뭐 제가 3가지 서바이벌 가이드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들은 이제 충분히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뭐 전입 앱을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고민하시고, 그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도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법론적인 디자인 띵킹도 고민하셔야 되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문화. 그래서 내가 일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이런 방식의 전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디지털 시대,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중심이 되는 시대에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